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선형사상과 이제 좌표 변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연습 문제 한 가지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사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소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V는 이제 언제나 실수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고요. 네, R 벡터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 다른 V''으로 가도 좋고요. 네, 지금 여기서는 V에서 V로의 선형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V에서 V로의 사상 T가 있는데 이 T가 덧셈하고 상수곱을 이렇게 보존을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선형사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사상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행렬을 이제 그 열로 이루어진 벡터 왼쪽에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정사각 행렬 n 곱하기 n 행렬을 벡터의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 왼쪽에 곱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LA라고 이제 주로 쓰는데요. 행렬 A를 왼쪽에 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쓰여있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벡터 V에 근데 이제 V는 이제 보통 쓰기를 우리가 이제 가로로 쓰니까요. V1, Vn 이렇게 가로로 쓰는데 이것을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로 이렇게 열 벡터로 바꾸어서 쓰면 그러면 이제 세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쓰고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는 열 벡터로 이루어진 세로로 쓰여진 이제 그런 열 벡터이고 거기에 이제 행렬 A를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렬의 곱셈은 잘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렬 A가 무엇이든 계산을 하면 무언가 나올 텐데 그것을 W1부터 WN까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 LAV를 이제 W라고 하는데 그거 W라는 벡터는 W1부터 WN이 되는 그런 벡터 W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LAV는 사실은 이제 AV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 크게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무방한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벡터 자체를 처음부터 열 벡터로 봤다면은 이렇게 써도 이제 무방한데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로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좌표에 대해서 왼쪽에 행렬을 곱하는 사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 V 더하기 V 프라임은 LA V 더하기 LA V 프라임이 되고요. 그리고 LA 상수배 곱하기 V 하면 이것은 C 곱하기 LAV가 된다는 것은 이 행렬의 곱셈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선형사상은 사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선형사상 T가 있으면 T는 항상 적당한 행렬 A에 대해서 LA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색깔을 조금 바꿔서 자, 써보면요. 자, T
1, 0,0, 즉 이거 E1이죠. E1이 t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자 A11 자 A11부터 A11, A21, AN1 이렇게 쓰고요. 자, 두 번째 벡터 E2가 또 어디로 가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그게 가는 거를 우리가 자, 그걸 순서대로 A12, A22, AN2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TEN을 이제 A1N부터 ANN이라고 쓰면 자, 여기서 이 TE1을 이것을 여기 열 벡터로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로 쓰고요. 표준 기저에 의한 그 좌표로 나타낸 벡터를 말합니다. 마지막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풀어서 쓰면 A는 A11, A21, AN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은 A12, A22, AN2 이렇게 되고요. 자, n번째는 AN1, AN2, ANN 자, 이런 행렬을 생각을 하면 자, 이거는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t가 LA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자, tv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기를 tv1 표준 기저 첫 번째 더하기 tvn 마지막 표준 기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이죠.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벡터 v에 대해서 tv가 lav랑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행렬 A를 우리가 표준기저 E에 의한 선형사상 T의 행렬 표현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사상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 표준기저가 주어지면 항상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기저로 표현했다 해서 T 대괄호 표준기저는 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준 기저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기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선형사상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형사상 S가 있을 때요. 선형사상 S가 있을 때 이제 S를 기저 B로 새로운 표준 기저일 필요 없는 새로운 기저 B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사상이니까 SV는 이제 W일 텐데 W는 W를 B로 표현한 좌표가 V를 B로 표현한 좌표에 A를 곱한 것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런 행렬 A를 우리가
이런 행렬 A를 우리가 S를 B의 기저 V의 이웃을 표현한 행렬이다 해서 S 대괄호 B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뭐 풀어서 이제 써보면은 써보면은 또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자 B가 자 V1부터 Vn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W가 벡터 W를 어떤 C1 V1 더하기 Cn Vn 이렇게 유일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W B가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C1부터 Cn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쵸? 자, V도 마찬가지로 V가 예를 들어서 B1 V1 더하기 Bn Vn이다 라고 주어지면 V의 B는 이제 B1 Bn 이렇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행렬 A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 앞선 관계에서 이제 W의 표준 기저에 의한 좌표 표현이 이제 기억을 한다면은 B를 E로 바꾸는 행렬을 W의 이 B 기저 표현에 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B의 기저 표현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WB는 사실은 네, 정의에 따르면은 이제 S의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V의 기저에 의한 좌표 표현에 이제 행렬 A를 곱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V의 B는 다시 하면은 이거는 표준 기저 2를 B로 바꾸는 행렬을 이제 V의 원래의 좌표 표현에 V의 표준 기저 좌표 표현에 이제 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깐 복습을 하면요.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복습을 하면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써보면은 I의 B의 E V의 B 이거 한 것이 V의 E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 이 밑줄 친 행렬의 역행렬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V의 B는 어떻게 되냐면 I의 B의 E의 이 행렬의 역행렬을 V의 E의 좌표에 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행렬을 우리가 이 밑줄 친 행렬은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자동으로 클릭이 됐는데요. I의 E를 B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를 B로 옮기는 행렬을 이제 이렇게 쓴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B를 E로 옮기는 행렬의 역행렬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 A가 원래 뭐였냐면, 행렬 A가 S를 B로 표현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S라는 거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안합니다. S가 아니라, 네, 여기다 쓰죠. 자, A를 C1, CN으로 보냈었더니, B1, BN이 나오는 그런 행렬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행렬은, 예, 그것이 이제 SB였는데요. 그러면은, 자, SE가 다름이 아니라 이만큼이 이제 SE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에 이 동그라미 행렬을 곱해서 W의 표준기저 좌표가 나오는 행렬. 그것의 이제 관계는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기저로 표현한 S의 행렬 표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왼쪽에 곱하니까, 자, 이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1을 B로 바꾸고요. B에서 선형사상 S를 취하고요. 거기서 다시 B를 이제 2로 바꾼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읽어서 이쪽 방향으로, 자, 왼쪽부터 읽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이 표준기저에 의한 좌표를 B로 먼저 바꾼 다음에 B에서 선형사상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표준기저로 바꾸어준다. 이런 순서대로 곱하면 그것이 E에서 S, 선형사상 S를 취하는 것이 나온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제 크게 헷갈리는 일 없이 이제 잘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한 학기 강좌를 수강했을 때 이제 한 번쯤 다 이제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선형대 수학을 들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 강의록을 찬찬히 읽고 이제 정독을 하고, 혹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중에서 이제 같이 풀어볼 만한 것들 이제 한 가지 정도를 이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언급할 것이 있으면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들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보면요. 자, 이 집합 W가 Rn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라 라는 것은 앞선 부분 공간의 정의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W가 Rn의 덧셈하고 상수곱을 Rn으로부터 우리 물려받았는데요. 거기서 이 물려받은 연산으로 이 W 자체가 다시 벡터 공간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크게 체크할 것은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자, 0벡터가 들어가는가, 이제 Rn에서 0벡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0, 0, 띵띵띵 0인데요. 이것이 W의 원소인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임의의 V에 대해서 말은 W에 들어가는 V에 대해서 V의 네거티브한 것, 그러니까 네거티브 V가 W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벡터 공간의 정의를 잠깐 올라가서 학습을 해볼까요? 네, 여기 임의의 V에 대해서
이런 0벡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v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 v라는 벡터를 더해서 그 원래 0벡터가 나오는 그런 네거티브 v 벡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들은 이제 사실은 RN에서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규칙들은 사실은 이제 성립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분 공간임을 체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크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가 V의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 하고 할 때 만약에 V가 벡터 공간임을 이미 알고 있다면은 W의 연산들이 V의 연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규칙들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부분 공간임을 체크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밑에 연습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3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를 이제 잘 숙지를 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이 기저가 이제 B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이 기저 B에 대해서 주어진 벡터 3,5,8이라는 벡터의 B 좌표를 구하라 하면은 이거는 어떤 걸 하라는 뜻일까요? 자, 정의대로 정의를 풀어서 써보면은 3,5,8을 이게 예를 들어서 A1 곱하기 1,2,3 더하기 A2 곱하기 2,3,5 더하기 A3 곱하기 0,1,-2로 이렇게 이 B가 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A1, A2, A3, 실수 A1, A2, A3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A1, A2, A3 이 실수를 찾으라는 이제 문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세 가지씩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1 더하기 2A2 더하기 0 하면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2A1 더하기 3A2 더하기 A3 하면 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분 3A1 더하기 5A2 빼기 2A3 하면 이것이 8이 나오는 A1, A2, A3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3를 먼저 소거하고 그거 하나씩 소거하면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혹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A1은 1이 나오고 A2는 1이 되고 A3는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그러면 이런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3,5,8의 기저 B에 의한 좌표를 구하면 이것은 위의 표현에 따르면은 110 이런 벡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저에 의한 좌표 표현 그 정의를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정의를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1, 0, 0의 기저 B에 의한 좌표 표현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2A2는 1이고요. 2A1 더하기 3A2 더하기 A3는 0이 되고요. 3A1 더하기 5A2 빼기 2A3 하면은 0이 나오는 이런 A1, A2, A3를 찾아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자, 더하면은 무엇을 얻냐면은 자, 3A1 더하기 5A2 더하기 A3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식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A3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 정리를 하면 자, A1 더하기 2A2는 1이고 그런데 2A1 더하기 3A2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자, 그러면은 네. 자,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A1을 소거를 하겠습니다. 2A1 더하기 4A2는 2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 A2는 3분의 7이 나오고요. 그래서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3분의 11 이것이 맞나요? 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답은 자, 이쪽에 이제 써보면요. 자, 1, 0, 0의 기저 B에 의한 좌표의 표현은 그래서 순서를 써주면 자, 3분의 1을 앞으로 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1에 7에 1 이것이 주어진 벡터의 기저 B에 의한 좌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어보고 정답이 이렇게 나왔나요? 네, 이렇게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하고 5번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선형사상 L이 주어져 있는데요. L에 1, 0, 0을 대입한 값과 L에 1, 1, 0을 대입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L의 1, 2, 0의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1, 2, 0을 이제 100과 110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선형사상의 정의에 의해서 자, 120이 C1 죄송합니다. C1 곱하기 111 마이너스 1 0에서 C2 곱하기 1 0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죠. 100. 그렇죠? 자, 우리는 1,0,0하고 1,1,0이 L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을 두 개의 벡터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이 L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L의 1,2,0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L이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덧셈과 상수곱을 보존한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5번 문제는 이제 앞선 설명에서 그 선형사상 과 이제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에 대한 이 좌표 표현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은 이 정칙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이제 regular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선형대수 학을 이제 배운 학생들은 이건 그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닌 행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닌 것과 굉장히 여러 가지 동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치 조건들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정칙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정칙 행렬 이 개념이 개념이 물론 중요한 개념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단어를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정칙 행렬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그냥 이제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는 것, 그것을 언급을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이제 말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